이영주 수필가입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초청해서 문학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안 켜진 거 아니에요? 오늘 문학 콘서트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녹음물로 남길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독자들과 문학을 좀 더 가까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필집 호락지를 출간한 이희건 수필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척 더운데 오시느라고 애쓰셨겠어요. 네, 마이크 틀어주세요. 저 이희근입니다. 며칠 전에 김현조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사회를 하는데 참석할 수 하시겠냐고. 그래서 꼭 참석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북 콘서트가 있는데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이 나이에 이 늙은이를 앉혀놓고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호락지 좀 해주세요 그러네. 말하자면 나보고 호락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락지 다 찾고도 나갔으니까 오늘 읽으면 되는데 했더니 그래도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좀 금년 들어서 오늘이 최고로 덥다는데 좀 괴롭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필집 호락질 상대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호락질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흔히 듣지 저 마이크가 좀 이상해. 좀 생소한 그 단어잖아요. 막바자리가 없든지 예. 좀 그래요. 좀 그 의미와 제목에 대한 불안하잖아요 지금. 예. 제가 호락질 이전에 운영꾼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일이 있어요. 그러더니 인터넷에 순 우리말 하나 찾았습니다 하고 울력군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주위에서 울력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특히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울력군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락지를 발표했더니 또 하나 찾았네 하고 떴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은 호락지를 아는 사람이죠. 호락지를 아는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도 내 책을 받은 사람은 호락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말은 사용되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이 호락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호락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촌에서 소농, 말하자면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은 자기 논밭에 가서 먼저 일을 하지 못해요. 싹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서 쌀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이 거의 끝나야 겨우 자기 밭이나 논에 가서 호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호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서글픈 형태죠. 제가 그런데 이 호락질이라고 하는 말을 수필로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대개 제가 수필을 쓴 후로 수필가들을 만나면은 어느 사단에서 출신이요? 그래요. 어느 사단 출신이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는 호락질 사단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느 사단이냐고 하는 말은 우리 문학단체에서 대부분 연수를 하는 복지관이나 어디 평생교육이나 연수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단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은 스스로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 이름을 내고 누구누구 사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문학계에서는 전화업뿐 아니라 거의가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디 사단이라고 하길래 저는 호락질 사단이라고 했더니 호락질을 모르니까 호락질 사단은 어디
복지관에서 연구하는데요. 그래요. 아, 그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호락질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호락질이라고 네.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선생님 스스로 혼자 우뚝 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그 글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해서 글쓰기를 시작하시게 되었는지요?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영문학과를 다녔으니까 대학교부터 책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제가 교직에서 한 40년 근무하다 보니까 특히 영어 선생은 거의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조조학습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쓴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거의 글 쓰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내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복지회관도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주로 친구들을 타서 노는 것,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것으로 하다가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좀 출구전라를 다시 찾아서 새로 모색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육감실로 와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군산에 예국어고등학교가 창립이 됐는데 저보고 출제를 해서 학생들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현직 교장들도 많고 영어과 교관도 많고 그러는데 나는 퇴직을 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시키니까. 그래도 나밖에 왜 시킬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현직 도객청 장학사로 있을 때 원어민을 70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저를 신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을 5명을 출제할 사람을 맡길 테니까 맡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5명은 끼리끼리 모이니까 서로 대화도 통하고 그러지만 나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같이 대화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을 감시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내 할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성경을 제대로 써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써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책을 보고 놀고 있는 동안에 저는 앉아서 밤낮으로 성서 신약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런 걸 다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뭐 쓰는 연습이 되진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큰 책을 구약 신약 합쳐 있는 거 쓰고 또 그놈을 다 쓰고 바이블이라는 영어 원서를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자연적으로 글 쓰는 버릇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글쓰기에는 선생님이 정말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다 그렇게 필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셨군요. 네. 그리고 선생님 2009년에 등단하셔서 7번이나 되는 수필집을 내셨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열정으로 다작을 하셨는데 그 글의 소재나 영감을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얻으시는지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내가 생각을 쓰지만은 내가 읽기 위해서 쓰는 것은 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쓴 글을 남이 읽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들 다른 사람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찾아 씁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생활 속에서 그야말로 그 소재를 항상 찾으셔서 그렇게 다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이 보통 뭐 밤새서 쓰는 분도 있고 새벽에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글을 주로 언제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제 생활에 오전에는 산에 가서 살고 오후에는 책 읽고 글 쓰고 별로 다른 시간이 없어요. 제 생활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모임에 나가는 것 외에는 오전에는 산에서 살고 오후에는 밤까지 집에서 책과 글을 읽고 쓰고 그러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진정한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항상 생활 속에 글을 쓰는 것이 그냥 몸에 이렇게 배어 계신 분 같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셨는데 맨 처음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 맨 처음 독자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등단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 아마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중학교 동창인데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화전을 하고 다니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 번은 전북 퇴직하고 나서 전북신문에 투고를 했는데 그놈을 읽어보더니 어이 등단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등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등단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뭔 이 나이에 등단을 해. 그런 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어이 자네 이렇게 써놓은 거 많이 있어? 아 써놓은 것이야 날마다 쓰니까 집에 가면 많이 있지. 그때 한 5편만 좀 보내줘 갖고 와봐. 그래요. 거의 매일 만나니까 그래서 5편을 줬더니 그놈으로 그 5편 중에서 2편을 골라가지고 문학사랑의 신인 문학상에 응모를 해버렸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등단이 됐어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읽으면 책을 제가 글을 쓰거나 책이 나오고 그러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읽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저 이렇게 문학인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이고 또 독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싶으신가요? 글을 쓰는 사람은 아마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글을 읽고 참 공감하는 글을 보내주거나 전화를 할 때 그때가 가장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할 때 한 번은 애들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보문고에 갔더니 아버지 책 나와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잘 등단해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참 잘 읽었다고 한다든가 이런데 참 기분이 좋고 제가 특히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도 알지를 못하는데 제 글을 읽고 참 고맙게 잘 읽었다고 하는 것을 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한번 읽어드릴까. 네. 읽어주세요. 이 글은 월간문학 575호 이게 2017년 1월에 실린 글입니다. 제목은 설악초의 변모. 아마 설악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설악초를 잘 알면서도 몰라요. 설악초가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설자기 눈설자지요. 악자기 뿌리악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now on the Mountain 그럽니다. 산 위에 있는 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원래 북미 원산이에요. 원산지가. 그런데 그 설악초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여름철에 지금 곧 필 겁니다. 화단에 하얗게 꽃이 피어요. 네. 그것이 꽃이 아니에요. 꽃이 아니고 꽃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포엽이라고 해요.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 속에 많은 꽃이 있어요. 꽃이 너무 작고 작으니까 벌레가 보이질 않으니까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벌레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변해가지고 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엽이라고 해요. 우리 주위에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꽃인 줄 아는데 속에 꽃이 들어가 있고 그건 꽃이 아니라 입에 여기서 쌀포자에다가 풀청 밑에 쌀포는 포엽. 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꽃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익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설을 쓰는 한상윤입니다. 수필 산악조 변노를 잘 읽었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을 겪었어요. 이웃집에서 얻어다 심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푸르름처럼 흰 빛은 일광을 한 방에 날려버리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꽃이 생존 경쟁이라니. 우리 아이들도 어쩌다가 꽃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말하자면 제 글을 읽고 그것을 알았다 하는 얘기 아이들까지도 참 시원하다면서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담백한 문장이지만 의의가 깊고 잘 읽는 수필의 참맛을 보여준 글이었습니다. 네네, 건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정한 독자님을 만나서 정말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 퇴임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평소에도 그 인생의 좌우명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는 그 좌우명을 어떻게 가르치셨으며 또 선생님께서는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그 좌우명을 삼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전공은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영어 선생을 했어요. 근데 저 인문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인문고등학교에서 15년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전주에서 몇 년 하다가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15년을 나가지 않고 쭉 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아마 제가 혼자 했을 거예요. 15년간 전주에서 근무한 사람. 그런데 저는 처음에 수업 들어가면 첫 시간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I can start loving you라고 하는 팝송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거의 다 알 거예요. 그 노래를 칠판에 씁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네. 그러면 이 노래 아는 사람 손 들어보면 다 손 들어,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네. 그럼 하나를 시켜서 노래를 부르도록 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면 I can't stop loving you가 무슨 말이냐 몰라요. 너 모르는 단어가 있냐? stop, love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몰라요. 지금 영어를 상당히 공부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밑에다가 I cannot stop to love you 문장을 써놔요. 두 개를 비교해 하고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때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까지 부를 정도 되니까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몰라요. 그래서 그 문장을 설명해 주면서 I know only nothing. 나는 아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I know only nothing. nothing이라면 not anything. 아무것도 없다. 그 말. 무.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I know only nothing. 안다고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한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 하고 하면은 더군다나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나를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더 잘 영어 수업을 더 잘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I know only nothing
그것을 생활하고 제 생활도 항상 알고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저는 매일 아까 말씀드렸죠. 산에 오전에는 산에 오릅니다. 이 화산공원에 가면 2시간 정도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서 보면은 하여튼 어느 젊은이가 생강꽃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따냐고 했더니 차로 끓여 먹어요. 그래요. 그것이 생강나무 꽃인데 알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동백나무라고 하는데 아냐고 알아요. 저도 고향이 장수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꽃과 이파리를 따다가 차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동백나무라고 배웠습니다. 장수에서도 동백나무라고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동백나무를 보고서야 생강나무와 동백나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동백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지방, 따순 남북지방과 해안지방에서 살아요. 전주에 있는 동백은 그게 진짜 동백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온 벽꽃으로 만들어놓은 말하자면 변태된 경. 그렇게 지금 해변가에 있는 동백섬, 동백꽃 보면 참 뭐예요?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곳은 헛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동백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백을 알 수. 원래 동백은 전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해변가에서만 살아요. 해풍에서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례를 따면서 생각나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무지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동백나무로 알았으니까 생강나무를 몰랐잖아요. 앞으로 선생님을 한 번 더 모시고 식물에 관해서 저희가 강의를 정말로 몇 시간이고 들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네. 정말로 식물에 관해서 특히 애정을 가지시고 해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박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이 너무 낳았습니다. 제가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구멍이나 지게를 짊을고 일을 실제 해서 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몰라 지금 보면은 그래서 찾아보면은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갖고 그것을 이름을 알게 돼요. 네. 선생님은 정말로 생활 속에서 공부가 그냥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시고 또 노력하는 자세 그런 걸 정말 저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다작을 하시려면 이제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이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 관리를 선생님 어떻게 하시나 제가 궁금했었는데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2시간씩 화산공원을 걸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걸어 다니시고 그것이 그리고 이제 의욕을 많이 가지시고 생활하시고 그게 선생님의 건강 비결 같아요. 제가 해답이 됐나요? 네. 정답이? 바로 제가 원래 신북동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에 지금 현재 화산동 현대아파트 사는데 거기 와서 보고 화산공원을 올라갔다가 오면 왔어요.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처음 찍으니까 내가 퇴직하고 여기서 매일 운동하기에 좋다 해가지고 그 이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운동을 위해서 또 이사까지 하시고 선생님은 진짜 실천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앞으로 이제 또 창작 계획이나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창작 계획, 또 선생님 연세가 이렇게 높으신데도 이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창작 계획이 또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지요. 네. 저는 맨 처음 제가 2009년도에 등단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산에 올라가 봐야 제목도 산에 올라가 봐야 이제 산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광경을 쓴 거예요.
그때 발표를 하고 그 이듬해에도 하나씩 책을 발표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로 한 것이 사랑의 유통기한. 그것을 발표를 했더니 그게 2012년도에 11년도에 하고 12년도에 했는데 13년도에 봄에 느닷없이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상소감 하나 써주세요. 그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원종민문학상 작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원종민이라는 사람도 모르고 내가 거기에 응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수상자로 돼야 하거든요. 책을 출판하다가 읽어보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사무국장이 시인인데 이영옥 시인인데 자기가 너 말하지 않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의도 아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써야겠다 하는 각오로 거의 매일 썼어요. 그때 아까 얘기한 그 박희태 신고, 너무 많이 써. 그래요. 그래서 4권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받았으니까 바로 한 권 더 써야죠.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은 것으로 쓴 것이 아름다운 만남, 2012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울력권을 쓰고 좀 쉬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소혜, 그때는 전주군의 회장이죠. 상을 하나 주게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책을 많이 애썼으니까 하나 준다고 해서 문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문맥상을 탄 기념으로 울력군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금년에는 느닷없이 한국 전북예총에서 상을 하나 주대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으니까 또 책을 한 권 내야겠죠. 보답으로. 그래서 금년에 내면은 8권이 되고, 앞으로 10권을 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수필선집을 내고, 모르겠어요. 제 성격상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아마 글은 계속 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단한 열정이시고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 정말 많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익은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문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선생님 더욱더 건강하셔서 좋은 글로 독자들께 감동을 주는 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더 할게요. 네네. 제가 제 글이 호락질이라고 했죠? 네네. 지금 세상이 뭘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호락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혼밥, 집에서 사는 것도 모두 혼자 살아요. 독거노인 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호락질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 유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호락질 세상인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좋은 글 많이 써주시기를 이제 더욱더 건강하시고 저희들은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들이 한참 술 먹고 다니죠. 혼자 술집에 절대 못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혼자 술집에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요. 또 혼자도 따뜻하게 먹어지고 나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도 보면 혼자 먹는 사람들이 전부 호락질 세대. 그래요. 오늘 수고하신 이기는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